이게 열량 도둑이 생긴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난방 단가의 열량 도둑. 그 열량계는 구조적으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열량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터넌스 안 받으면 완전 도둑이 되는 거고, 여긴 부분적 도둑이 되는 거죠. 이 열량 도둑들 때문에 난방 단가가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량계의 난방 단가가 지난번에 뭐 1메가 와트 시 이거 원래 한 6, 7만 원 했잖아요. 6, 7만 원. 지금 뭐 올해 이제 난방비가 상승했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이거 뭐 당연하죠. 이게 난방비 상승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유량계 세대는 비슷한 열량을 쓰고 난방 단가가 굉장히 싸요. 요거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유량계는 한 달에 3만 원 내는데 비슷한 열량을 써도 열량계는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만 원? 이건 제가 뭐 전에 계산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물의 뭐 온도차 뭐 이런 걸 이용해서 1메가와트 아워 썼는데 이게 뭐 유량계는 3만 원이고 열량계는 뭐 그때 한 6, 7만 원이니까 한 7만 원. 그 2배 이상 비싼 이유죠. 열량계는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난방 단가가 올라간다. 이 도둑이 발생하니까 연손실이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누가 썼는데 계량이 안 됐으니까. 그 난방 단가가 전체적으로 비싸게 형성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방 단가는 모든 세대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물론 열량을 여기서 뭐 요 정도 시점에서 열량을 적게 쓰는 걸로 계량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량은 작게 됐지만 단가가 높게 돼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골고루 단가가 높게 되기 때문에 난방비를 많이 냅니다. 유량계에 비해서 똑같은 1메가와트 뭐 1메가와트 쓰면 보통 뭐 23도 똑같이 유지하겠죠. 근데 열량계는 일반적으로 그냥 비싸게 내는 거고 유량계는 더 싸게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난방 단가가 부가가치세랑 비슷하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량을 많이 쓴 세대도 작게 쓴 세대도 난방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비싸게 이렇게 돈을 내는 거죠. 자, 유량계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유량계는 왜 낮게 형성이 되느냐? 유량계는 아까 이제 Q를 원래는 Q가 델타 V 곱하기 델타 T인데 얘를 측정을 안 합니다. 얘를 측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측정 안 하고 그냥 이 식 대신 Q가 대략 비례한다. 델타 V에 비례한다.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뭐 사실 비례하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제 어떻게 난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델타 T를 작게 유지하는 수가 있어요. 델타 T를 작게. 이게 이제 유량계에서 연속 난방이 됩니다. 연속 난방. 이건 이제 앞에는 열량계 문제였고 이건 유량계 문제예요. 그러면 델타 T를 작게 쓰는 사람들은 그냥 온도 세팅해놓고 막 연속 난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T가 자꾸 크니까 V가 큽니다. V가 커. 근데 뭐 저처럼 이제 조금 여기를 뭐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은 델타 T를 크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간헐 난방을 씁니다. 간헐적 난방을. 자, 이런 사람들은 델타 T가 크기 때문에 V가 작아요. 이러면 연속 난방은 델타 V가 커지고 여기는 델타 V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간헐 난방하는 사람은 델타 V가 작으니까 열량을 작게 계량하는 걸로 측정이 되는 거고 연속 난방은 델타 V가 크게 되는 거니까 열량을 많이 쓴 걸로 계량이 됩니다. 이것도 틀린 거죠. 왜냐하면 열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라고 알려줬는데 열량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V로 측정하니까 연속 난방하는 세대는 자기가 쓴 열량보다 훨씬 많이 열량이 이렇게 계량이 돼요. 근데
간헐난방세는 자기가 쓴 열량보다 작게 계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빈부의 격차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지식의 빈부의 격차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요런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이 빈한 거죠. 요거는 똑똑한 사람들이죠.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델타비를 작게 써서 실제 쓴 열량보다 델타비가 작게 측정이 되고 그런 겁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이건 실제 빈부, 재산의 빈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 뭐 이거 신경 써요. 연속 난방, 연속 난방 이거 뭐 간헐 난방 신경 써요? 그냥 나는 뭐 부자야, 돈이 많아. 그러면 그냥 온도 세팅해놓고 막 쓸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연속 난방을 하세요. 이게 부자들의 난방법. 부자들의 난방법은 유량계에서 그냥 막 연속 난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델타V 많이 측정해도 상관없다. 근데 이제 가난하신 분들은 가난하다기보다 알뜰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난방비 아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내 가지고 이렇게 간헐 난방을 해요. 이거는 이제 가난보다는 이제 알뜰로 표현할게요. 알뜰한 분들은 델타비를 작게 해서 일종의 내가 쓴 열량보다 작게 해서 난방비를 작게 냅니다. 자, 유량계도 틀리고 열량계도 틀려. 이거 보세요. 자, 여기 틀린 거 지금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열량계도 틀려 이게. 열량계도 틀린 거예요. 열량계도 틀린 거고, 여기 보면 유량계도 틀린 거예요. 유량계도 여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틀렸다고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둘 다 틀렸는데, 이렇게 부자는 많이 내고 좀 알뜰한 사람 적게 내는 건, 이건 마치 우리 세금에서 소득세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 소득세 보세요. 소득세는 부자들이 많이 내요. 그 다음에 좀 소득이 적은 사람들 소득세를 적게 내고, 이게 기본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열량계 유량계가 지금 둘 다 틀린데, 뭐 예전에는 열량계가 100% 맞다고 생각하니까 열량계를 확실히 믿었죠. 5년마다 관리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열량계는 부당하게 하는 열량을 모든 세대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부가가치세처럼 빈부의 격차 없이 모든 사람한테 그냥 다 부과하는 그런 구조고, 유량계도 물론 틀렸는데 유량계는 같은 틀림이지만 부자들한테는 더 많이 내게 하고 알뜰한 사람한테는 더 작게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숨어 있어요. 여기에는 열량 도둑이니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거죠. 부가가치세.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난방 정의, 열량계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거고, 유량계는 소득세에 해당한다. 부자가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알뜰한 사람은 더 적게 내고, 열량계는 뭐 부자든 알뜰한 사람이든 쓴 양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높은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단가를 곱하는 거. 자, 뭐가 더 난방에 정의로울까요? 둘 다 완전 정확하지 않다면, 열량계도 정확하지 않고 유량계도 정확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난방에 정의로운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당연히 유량계가 훨씬 더 난방에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정의에 가깝다. 근데 문제는 현재 법으로 이걸 강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으로 열량계가 열량계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이거 법령으로 주택 뭐 설치에 관한 기준 이런 게 그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량계를 쓰게 돼 있고, 신축 건물에 유량계는 못 해요. 옛날에 건설되거나 2010년까지 건설된 아파트에는 유량계가 이제 설치돼 있는데, 최근 아파트에는 이런 게 설치될 수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처럼 막 모든 사람한테 받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토부에 뭐가 사회 정의에 더 어울리냐 이거를 좀 고민해 달라. 그리고 열량계가 더 정의롭지 않다면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선택권. 얘를 할 거냐 얘를 할 거냐,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선택권은 인간의 기본권이잖아요. 내가 그냥 법에 의해서 얘를 선택하라고 하면 이거 선택하는데,
나는 우리 아파트는 유량계로 하겠다. 그래서 빈부 부자들은 그냥 맘대로 하고 좀 알뜰한 사람 싸게 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열량계로만 설치하라고 하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많이 쓴 사람은 더 난방 단가 많이 내서 쓰고 그렇게 되는 구조예요. 수명에 따라 더 적게 되니까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거다. 그래서 법령을 반드시 개정해달라. 그러니까 난방을 개량하는 방식에 열량계도 부정확하고 유량계도 부정확한데 그건 입주민들이 합의해서 뭐가 정의로운가에 따라서 신축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참고로 유량계는 내구성이 굉장히 깁니다. 뭐 배터리 이런 거 안 쓰고요. 상시전원 쓰는지 뭐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10년, 20년 이상 씁니다. 이건 10년, 20년. 근데 열량계는 뭐 일단 비싸고요. 유량계는 쌉니다. 이게 설치 가격이 싸니까 건설사들이 선호해요. 근데 이거는 비싸요. 그리고 이제 5년밖에 안 되고 가격도 이거에 뭐 한 2배, 3배 정도 비쌉니다. 뭐 그건 이제 건설업자랑 각 아파트가 생각하면 되지만 저는 개인이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이 선택권을 법이 너무 많이 제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꼭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생각한 난방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열량계는 부가가치세처럼 난방비가 배분되는 구조고 유량계는 소득세처럼 난방비가 배분되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정부 당국에서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